오늘 한국 IT의 개발자를 만나다 시리즈. 네, 한국의 개발자를 만나다 시리즈. 오늘 처음 순서로 이상길 대표님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저도 영광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현역 개발자 중에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최고령 개발자가 아니신 걸로 글쎄요. 알고 있는. 혹시 올해 몇 년생이세요? 48년 1948년생이고 우리 나이로는 뭐 70 하나죠. 70 하나. 개발 언제 시작하신 건가요? 개발 컴퓨터에 손댄 거는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 그 마이콤이라고 그러죠. 트레이닝 키트 70년대 말 이렇게 한 거고, 그때는 뭐 어셈블리 뭐 이런 거 조금 이렇게 키우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산업에 적용해 본 거는 PLC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장에 쓰이는 자동제어 쪽에 그 로직을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툴이 있어요. PLC라고 그러는데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해가지고 산업 현장에 이제 컨베어 벨트 같은 것도 이제 제어하든지, 이제 도금 시설 뭐 제어한다든지, 뭐 배치 플란트 뭐 제어한다든지. 이런. 그게 몇 년도인가요? 몇 년도 시작? 한 79년 정도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50년 됐나? 40년 됐나? 40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PC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첫 PC 그때 XT인가 AT인가 나와가지고 그 어깨 시멘트 공장에 이제 컨베어 벨트를 제어하는데 이제 베이직 프로그램으로 해서 짜본 일도 있고요. 네. 그 1907 그러면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시작하신 게 1979년 그렇죠. 생이신 거예요. 예. 혹시 대표님 그 전공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전 전기공학이. 아. 네. 전기공학인데 이제 전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시작하시게 된 동기는? 아, 그건 자연스럽게 됐어요. 원래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이제 자동제어에 대해서 먼저 익혔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1966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구로공단 구로구에 제1공단이 생겼을 때 거기 그 한국 정부하고 상공부하고 그 유네스코하고 같이 해서 유네스코 한국 정밀기기센터라고 해서 교육 과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정규 과정은 이제 대학생들 졸업해가지고 취업 안 되는 분들 한 2년 동안 정규 과정으로 합수 그 기숙사에서 숙식하면서 교육 정규 과정이 있었고요. 이제 저는 3개월 단기 과정으로 들어가지고 제1기생으로 66년도에 이제 한국정밀기기센터가 생겼는데 그걸 FRC라고 해요. 요즘 그게 그 산업기술대학교 전신인가 그래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업 계기 과정을 이제 연수를 하고요. 그 현장 실습은 이제 비료 공장 가서 이제 이렇게 둘러보고. 근데 거기는 이제 그때는 전자적인 게 없고 이 컨트롤러들이 이 류마틱이라서 공기압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가 계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하는 이 공기식 기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전기식, 전자식 뭐 이렇게 또 진공항 세대를 또 들어왔다 반도체 나오고 그다음 IC하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센서에서 요즘 센서라는 말은 잘 아시죠? 그렇죠. IoT 하면은 이렇게 온도, 습도 뭐 이런 압력, 유량 같은 이런 것이 이제 계측기를 달아가지고 센서를 해가지고 이제 컨트롤 판넬을 관제실에 이제 공기압으로 보내면은 관제실에 있는 계기가 공기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치 표시를 하죠.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전자화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난 원래 이제 개장 쪽으로 그걸 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스트루멘테이션 해가지고 계기 장치 시스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자동제어의 시스템인데 자동적으로 그것이 공기에서 전기를 바꿨다 전자로 바뀌고 RC로 바뀌어가지고 프로그래밍 그런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저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만들면서부터 시작을 네, 하는 네,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네네. 근데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시작을 했다라기보다는 엔지니어링을 네, 문제죠. 산업의 현장에 돌아가는 예, 뭐 예. 공장이든 예, 그런 네. 쪽에 자동화 예, 같은 것들을 하시다가 네. 필요에 의해서 자동으로 네네. 그렇죠 예, 넘어오신 예. 그냥 도구로서 네, 네, 네. 적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79년도에 시작을 하셔서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그런 산업 현장, 공장, 네, 뭐 네. 지금도 그런 거 관련된 거 하고 네네. 계시지만 네네. 그래서 현재는 뭐 IoT도 있고 네네. 그 지금 시간이 40년이 지나서 네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거를 좀 크게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뭘 하셨는지? 제가 한 일요? 네, 네. 크게. 예, 예. 제가 이제 PLC 프로그램을 이런 거 하다가요. 제가 이제 그 현대 양행이라고 들어갔거든요. 그것이 이제 한국 중공업이 되고 이제 두산 중공업이 되는데 현대 양행은 원래 현대 그룹에 있었어요. 그 현대 그룹 정 회장님 둘째 분 동생인데 그 정인영 회장님 이제 설립을 했죠. 그게 요즘 한라그룹의 모체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시멘트 플랜트 쪽에 컨트롤 엔지니어로 이제 들어갔죠. 경영 사원으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영남화학이라고 하죠. 제7비료 공장에 이제 거기 가서 컨트롤 시스템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플로아라는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 이제 현장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하면서 엔지니어링을 이제 좀 배웠고 그걸 가지고 경영 사원으로 현대 양행에 들어가서 이제 플란트 쪽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제 저는 제 파트는 정말 수출 쪽으로 플란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우디라든지 리비아라든지 투니지아 뭐 많이 다녔습니다. 가서 이제 제안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입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첫 번째 이제 그 턴키 베이스라고 하는 EPC라고 하는데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이라 가지고 그런 이제 그 EPC 턴키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사우디 지잔 시멘트라는 한 3억 불인가 맞췄고 되게요 최고로.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이제 수주를 저만 받은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그 일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PLC가 더 확대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IMF가 제2 오일 쇼크가 났어요 우리나라에. 2차 오일 쇼크가요. 몇 년도죠? 여기 1차 오일 쇼크는 이제 1974년이고 네. 2차가 1979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79년, 8년. 예. 그 컴퓨터 시작하신 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 키트를 해외에 이제 계속 출장을 다니니까 일본에 이제 한 분은 아키하바라는 일본에 우리나라 한 청계천 이런 전자상가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키트를 팔더라고요. 처음 이제 PC가 나오기 전에 이제 8080 마이크로 컴퓨터 이제 TK80이라는 NEC에서 만드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막 이렇게 조립해서 이제 코딩을 해보고 하는 이런 걸 처음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그게 거기까지는 이제 예, 그 플란트 쪽에 자동화를 이렇게 이제 PLC 위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성계전이라고 이제 거기 제가 부장으로 이제 입사를 경영 사원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몇 년도죠? 81년인데 제가 만 30살에 이제 들어갔는데 뭐 만 30의 부장이면 꽤. 예,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승진이. 회사에서는 최연소니까 부장들이 굉장히 많고 그룹 연수에 LG 그룹 연수에 들어가니까 아마 나도 내가 좀 나이가 제일 작은 사람 축에 속한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제 저희들 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사람 경력상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몇십 명이 되고 이제 과장만 해도 내 밑에 한 5명이 되는데 이제 전부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교육을 이제 서울대학교 제어계 종합과 그 옛날에 이제 그 제어계 종합 생기기 전에 이제 전기공학과인데 거기 가서 이제 영수를 이렇게
단기 과정으로 이제 받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프로젝트 하나 이제 수주가 됐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구미 광역 상수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역 상수도는 어떤 지역의 하나의 그 수도시 정수 설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원수를 이제 강에서 이제 원수로 이제 로우워터죠. 원수를 이제 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물을 정수를 해서 각 도시를 내보내는 이 광역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 광역 상수도는 이제 그게 구미 프로젝트의 첫 번째인데, 거기 이제 텔레메터링 시스템이라고 각 펌프장이 이제 멀리 있으니까 그 펌프장에 이제 그 유랑이라든지 레벨이라든지 이런 신호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처음 모뎀으로 해가지고 통신으로 이렇게 받았죠. 이제 그것이 텔레메터링 시스템에 모뎀으로 데이터가 온 걸 다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해가지고 다시 또 원격 제어하는 그 시스템을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앤드 데이터 어큐지션이라는데, 슈퍼바이저리 컨트롤이라는 SC라는 약격은 리모트 컨트롤을 한다는 말이고요. 원격이. 그다음에 데이터 어큐지션이라는 거는 데이터 컬렉션을 이야기합니다. 빅데이터 수집하는 이제 그 데이터 수집하는 거죠. 이때 거기서 이제 DB가 있겠죠. 이때 이미 그 IoT 예. 데이터 수집해서 DB 처리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패키지 그 스카다 패키지 툴이 있어요. 지금 말하면 억세스 같은 이런 툴. 그게 이제 카나다에서 좋은 게 있어가지고 또 우리 과장들 4명을 또 카나다에 연수 받도록 해서 몇 개월 우리 이제 여기 실무 도면 가져가서 거기 가서 작업을 해가지고 들고 와서 현장에 적용시키고요. 그리고 2차로 이제 수도권 3단계 서울 지역에 이제 이렇게 8당 댐에서 와서 이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울 대공원 처음 생길 때도 이제 그걸 또 적용을 했죠. 스카다 시스템을.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스카다 시스템은 이제 금성계전 그 LG, 지금은 이제 LS 산전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PLC를 처음 개발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스카다 시스템을 했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금성기전 이후에 또 어떻게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창업을 했어요. 1984년에. 84년. 예, 6월 1일 날 창업을 했는데 회사를 이제 한국 스카다 시스템 이라고 이제 개인 회사로 창업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법인으로 바뀌었는데 한국 스카다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이제 스카다를 금성계진에 있으면서 이제 그 실무를 하고 이제 했으니까 자신이 생겨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사실은 직장에서 그냥 있어도 되는데 뭐 전날할 때 임원진들이 막 반대를 막 하고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했어요. 또 우여곡절 그때 나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PM을 하게 되면은 이런 요즘처럼 이렇게 PM에 제는 권한이 정말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권한, 예산 집행하는 이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늘 돈을 탔든지 아니면은 어떤 한계에 이제 한정된 금액이 이제 이렇게 룰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프로젝트를 이제 이렇게 SI를 하고 이제 주로 이제 공무원 상대고 뭐 이렇게 현장에 이제 이렇게 다니고라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이제 그게 회사에서 제대로 청구를 해서 돈이 이제 안 나오고 그게 결국 이제 내가 이제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 내가 독립해서 하지. 회사에서 경비를 안 줘서 창업을.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그 경비를 안 줘가지고 그 PM 예산만 경비 처리를만 잘해줬어도. 예, PM 예산만 이렇게 배정을 해줬어도 참 일 재밌게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설립을 해서 한국 스카다 시스템에서 프로젝트를 좀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한 40명이 돼서 직원을 둘을 나눠가지고 이제 압구정 현대 고등학교에서 축구 대회도 막 하고 MC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은행에 담보 대출 그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출도 못 받았다. 결국은 자금 회전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대전기계라는 회사 지금 산업기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인수를 하고 내가 이제 직원을 이제 30% 그 새로 그 회사에서 70% 이렇게 했는데 M&A를 당한 거네요. 예, M&A에서 그래서 회사를 운영을 이제 내가 하고 이제 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회장님이 그거는 몇 년도인가요? 그게 이제 88년 정도 4년 정도 이제 독자적으로 하시다가 하다가 이제 대전기기에 88년도에 M&A가 된 거죠.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분이 이제 이쪽 분야에는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이제 건설 기계 쪽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쪽 분야의 첨단 산업 쪽에 이해를 못 하는데 마침 이제 그 유원건설에서 이제 제 사업을 인수를 하겠다고 M&A를 하겠다고 해서 그 우리 회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한 거죠. 그래서 나도 뭐 오케이 이랬어. 그래서 유원건설로 또 팔려갔어. 예, 팔려갔어. 팔려갔는데 1년 있다가 이제 밀려났죠. 그 유원건설의 그 어떤 그 엘리트 집단들이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합병이 되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내가 이제 내 자리를 연구소장으로 이제 발령을 내니까 지금 나가라는 소리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연구소장이 꼭 꺼질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좀 후회됩니다. 근데 그때만 하도 너무 의욕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태 같으면 이제 그런 게 차라리 편하죠.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연구소장에서 나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또 다시 설립하시고. 그것이 인포랜드라는 회사입니다.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90년, 91년 뭐 이렇게 나도 이제 정확한 횟수는 헷갈리는데 대전기계 유원건설 이런 게 다 짧게 한 1년 정도. 다 1년씩이죠. 근데 이제 인프랜드라는 그러니까 89년쯤 되겠군요. 하여튼 근데 그때 이제 88년에 이제 PC 통신 크는 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스케줄이 이제 그 생기기 전에 M8 크는 게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 동호회인데 PC 통신 동호원들이 그렇죠. 그 이제 그 팀 그 M8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그 데이콤에서 이제 그 모임이 있었는데 데이콤에서 이제 그 동호회 모임으로 있다가 따로 나와서 BBS를 만드는 게 M8 BBS입니다. 뭐 예. 박순배. 네, 박순배. 뭐 이찬진. 뭐 지금 있는 저 이찬진 그 이제 그 만들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이종웅 씨, 이종 그러니까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죠. 이재용. 예, 이재용 하고 다 이제 김택진 뭐 지금 있는 그 사람들 대부분 다 M8 안철수도 M8을 회원이었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활동을 한 사람 많이 이제 핵심 주축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그렇죠. 관망하는 이런 게 있지만 대부분 다 그 M8 그때 한 회원이 한 200~300명 정도 이렇게 돼요. 뭐 우리나라 IT 역사에서 빼놓기 어려운 이름이죠 M8. 네. 그래서 그 M8에 제가 그 이제 회장이 이제 연도별로 바뀌어가고 하는데 제가 이제 M8 회장도 이제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M8도 1991년에 문을 닫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M8 할 때 이제 캐텔이 이제 생기고 이제 천리안이 생기고 그때 이제 동호회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인포랜드를 90년도에 창업을 하시고. 네. 아직까지 했는데. 아닌가 편집을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제 90년. 편집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인포랜드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PC 통신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BBS 프로그램하고요. 에뮬레이터 개발하고 또 이제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칼라가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PC에서 모노면 그리고 한글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한글 처리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산업적으로 했기 때문에 칼라 그래픽 쪽으로 이제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칼라 그래픽 가지고
페인트 브러쉬처럼 그림하고 한글로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 그림이 이제 색동 그림글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SEO의 1호입니다. 그게. 그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걸 하다가 이제 거기 한글 이제 그 처리를 이제 일반 MS 도스에서 카라로 되는 걸 이제 그 누가 이제 서강대 친구들 개발해가지고 그걸 이제 색동 글씨라고 해가서 또 이렇게 보급을 했고요. 저는 BBS 뭐 그러니까 이런 PC 통신 프로그램 만드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에뮬레이터를 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 저는 그러니까 92년 그러니까 이때 이야기 예, 이야기가 한 92년인가요? 92 91년에 2년이 나왔는데 이야기 이전에 하신 거네요. 예. 이야기는 완전히 한글이 다 나오고 난 뒤에 MLS 만들고 우리 세대나 M8에서 만드는 한글은 한글 자체가 오토마타가 만들어 가지고 그 영문 MS 도스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영문 MS 도스에서 한글 처리 완벽하는데 저는 컬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컬러에 이제 한글을 표시하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한 거고. 자, 그래서 인프랜드를 90년에 하셨어요. 예. 그럼 이건 얼마 동안 하셨나요? 인프랜드는 그건 쭉 하다가 1999년, 2000년까지 이뤘죠. 2000년 할 때 제가 한 2억 가지고 들어온 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999년 되겠네요. 그때 이제 제가 활동을 그때 Y2K 때문에 또 활동을 많이 했어요. Y2K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산업 쪽에 이제 마이크로 그렇죠. 쪽이니까 거기를 그 IT 분야는 일반 IT 분야고요. 금융이나 이런 쪽에 점검되고 저희들 하는 거는 자동결제를 논 IT라고 이제 분야에 현장 점검 나오고 이제 각 빌딩이라든지 뭐 산업시설에 가서 쭉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정보통신부 장관상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공로를 해가지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막 그때 이제 정권 붐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벤처 붐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투자가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그 이비즈니스 경영과정도 이제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전담 교수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고 했는데 근데 그 투자하는데 이제 그 2억 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조금 이 집에 재산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있는 분이군요, 그냥. 그분이 이제 회사 똑같이 투자를 막 이제 정권 투자를 막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나는 뭐 회계는 다 맡기고 했는데 막 그러다가 이제 흐지부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돈 가지고 나가시라고. 예. 오케이. 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제일 많이 얻었어요. 제가 살면서. 그래서 뭐 이제 아파트도 다 팔고요. 차도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난 인터넷 카페도 해봤습니다. 인터넷 카페, 우리나라 1호 인터넷 카페가 제가 한 거예요. 그 1호 인터넷 카페는 홍대 전에 해화동 노타리에 칸타타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칸타 우리나라 인터넷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카페가 생긴 거는 제가 이겁니다. 그게 몇 년인가요? 지금 1996년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해화동 그래서 이제 그때 창업도 많이 하셨네요. PC 통신 그 동호회 모임이 거기서 많이 가졌어요. 그 이렇게 동호회들 다 모임이 거기였어요. 원래 그 주인이 1층에서 3층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시설만 해놓고 운영이 안 되니까 마침 제가 이제 그 통신 동호회 회장들하고 이렇게 해서 연합회를 만들어가 제가 대표 그 회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이제 PC통신 이용자 대표로 제가 정부의 정보윤리
위원회 저 활동을 했어요. 이용자 대표예요. 아, 예, 그래서 개발자신데 이용재 대표로 가시고. 예, 그쪽 서면 운동권으로 표현의 자유 뭐 이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한 2년 정도의 공백이 계셨고 슬럼프가. 예, 그래서 그 세길로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이제 2003년에 설립을 했거든요. 예, 개인 회사로 해서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금년에 이게 세길로 시스템을 법인으로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15년을 한 가지 일을 하신 거라고? 예, 봐요? 프리랜서 예. 하면서 네, 이제 주로 그러면 세길로에서는 주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어떤 일을? 뭐 제일 큰 일 주로 개발하는데 프리랜서로 하니까 SKT의 이제 프로젝트 참여를 제일 큰 걸 많이 했어요. 그 2009년인가 SKT에서 이제 그때 유비쿼터스 뭐 시티 뭐 이런 게 많이 유행될 때인데 그때 SKT에서 이제 그 UCT 그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이제 이 솔루션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국내 시장이 있고 한데 이제 그 제가 인발부된 거는 소속된 거는 이제 그 중국 프로젝트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건 뭐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거는 뭐 한 200억 정도 규모로 이렇게 이 안에 이제 실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 투입해서 한 건데 이제 뭐 어센추어도 끼어 있고요, LS 산전도 있고, 엔텔스도 끼어 있고. 그거를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환갑이실 텐데. 네. 환갑에 그 예. 새로운 또 그 웹 환경? 네네네. 그때도 이제 원래는 3개월 이제 컨설팅 해주러 갔는데 인터뷰할 때 그 엔트리스에서 인터뷰할 때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가면은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맞는 걸 몰랐어요, 그쪽에서. 아, 네. 그러니까 내 학번을 그 출생 연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갖다가 이제 하러 오라 해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은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담당 그 사모님이 이제 입장이 난처하게 돼가지고 뭐 그런데 이제 일단 만나보기로 했으니까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왜냐면 IT 회사가 이제 이쪽 IoT 쪽을 처음 이제 엔텔스 한때였거든요. 그게 요즘은 이제 엔텔스 IoT 쪽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한다도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모든 걸 이제 맡아가지고 하니까 나 위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3개월 이제 했는데 계속 연장이 들어가가지고 그건 한 1년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뱀스라고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이제 또 했고. 뭐 그런 SKT 이제 프로젝트가 있고 또 주로 공장, 산업 현장, 네네네. 그다음에 데이터. 네네. 아,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스마트 팩토리 네네. 그런 거 관련된 일을 그렇죠. 쭉 해오신 예. 거라고 그러고 이해하는 거나요? 이제 그 분석력, 요즘 대기라든지 물 수질 분석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에 이제 있고요. 그럼 대표님 그동안 해오셨던 그 언어 내지는 예. 기술 프레임워크도 좋고 예. 이런 것들을 쭉 하면 뭐 있을까요? 저는 그 C를 몰라요. 네. 저는 이제 프로그램 코딩하는 걸 읽기 손을 놨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스카다 패키지를 쓴 거죠. 아, 네. 패키지 쓰는 건 이제 저희들이 그 스카다 쪽에는 프로그램 코딩을 하지 않거든요. 코딩하는 스크립트 아주 일부만 해요. 그 PLC도 마찬가지고요. C 언어가 뭐 C 언어가 만들어가지고 그 편집 도구 안에 라이브러리를 만들어가지고 C를 만들어 라이브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땡겨가고 이렇게 쓰는 건데 저는 이제 이미 다 해놓은 걸까지 땡겨가지고 이렇게 짜맞추면 되는 거니까 속성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런데 요즘은 이제 좀 재밌는 거는
그 프로그래밍 방법이 그런 게 상당히 그 표면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돼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노드레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이때까지 해온 그 프로그램 방식하고 거진 비슷합니다. 노드레드요. 예. 그 재밌는 프로그램이니까 IBM에서 만들었는데 앞으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노드레드에 대해서 뭐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은 배우기 쉽습니다. 예. 그게 이제 윈도우하고 리눅스하고 이제 그 맥OS하고 이런 거 OS를 안 가리고 다 되거든요. 뭐 약간 뭐 자바도 그런. 네, 자바의 개념이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뛰어난 잘 될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우선은 이제 이 그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아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가요. 그래서 그걸 노드레드. 예, 노드레스는 그 펑션을 갖다 연결시키는 건데 펑션이 이렇게 빨갛고 뭐 파랗고 이렇게 다 색깔로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딱 그래서 그걸 그러면 이게